네, 안녕하세요. 리짜이밍 정권이 윤 대통령을 124일 만에 다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한미동맹을 감옥에 넣은 것과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압은 미국의 레드라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푸틴 다음 차례는 한반도입니다. 그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 수순이 전개될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푸틴 다음 차례가 한반도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짜이밍 정권이 윤 대통령 감옥행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알았다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크게 지금 윤 대통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질질 끌면서 그냥 가는 방법이 제일 순했을 텐데 이런 식의 히스테리컬한 행보를 한 거는 자기들 행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 불안감이에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일단 저지른 겁니다. 자기 그 체질 논리로. 먼저 세네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좀 여쭙고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거는 한미동맹을 감옥에 넣은 거랑 같다. 이게 한미동맹이 윤 대통령에 의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됐습니다. 일단 첫째는 미 우주군 사상 최초 해외 배치가 일어났죠.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한 7개월 만의 일입니다. 22년 말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미 정찰 자산, 위성 같은 것들이죠. 이것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실시간 연동되는 게 구현됐어요. 이게 23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연동 준비를 한 거죠. 오산에서. 우리가 잘 느낌이 없지만 20년, 21년까지만 해도 뭐 너희 되도 않게 무슨 요격 시스템 자꾸 개발한다 그래. 그냥 미국 MD 써, 패트리어트랑 뭐 사드랑 이렇게 해서 이 압력이 지난 10여 년 동안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한국형 MD, KMD를 가지고 이거 한국형 그 다층 MD, 이게 이제 맨 아래가 LAMD가 오죠. 그러니까 장사전포, 그러니까 포가 아니라 로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켓 요격, 아이언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로켓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그 장사전포 요격 LAMD, 그 위가 천공2, 그 위가 천공3, 그 위가 LSAM1, 그 위가 LSAM2. 그렇게 해서 한국제로만 5겹이 깔리고 그것을 그 중에 한 2개를 해상 발사로 변형시킨 한국형 해상 발사 미사일이 한두 종류가 붙고 그래서 한국형만 한 6, 7종류로 겹겹이 되고 거기에 패트리어트가 붙고 사드가 붙어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 그 방어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한국형 다층 MD를 국산으로 K무기로 구현을 하는데 이게 미국 정찰 자산과 실시간 연동한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거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이 최근 들어서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사드 사서 그냥 그거 사서 써라 이런 얘기가 이제 아예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한국제를 가지고 미국의 정찰 자산과 연동하는데 이게 마치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면도로에 집을 샀는데 앞에가 다 날아가고 큰 도로가 오면서 거기 지하철역이 바로 자기가 산 집 앞에 뚫리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이 지금 골든돔 하잖아요. 골든돔의 주춧돌이 뭐냐? HBTSS예요. 벌떼 감시 정찰 위성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그 감시 정찰 위성이 적외선 베이스여가지고 그게 정지궤도, 그러니까 35,000km인가 뭐 정지궤도에 한 12개 뜬 거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저궤도의 전자광학 방식. 전자광학 방식이라는 건 적외선 방식과도 통할 겁니다. 그 가시광선 당연히 그 다 같은 그 대역대가 다를 뿐이죠. 2호 방식으로 해서 그걸 감지를 하는 거예요. 저궤도에서. 싸는 모르겠어요. 싸는 아닌 것 같고. 문서에 의하면은 HBTSS는 2호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탄도를 궤도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3차원에서. 지금은 쐈다, 열원이 발생했다만 알지 그 탄도 궤도 추적이 안 돼요. 그러면 미국의 감시정찰 위성이 HBTSS에 의해서 질적으로 바뀌는데 그것과 우리가 실시간 연동이 되게 된 거예요. 23년 말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얘기죠. 네, 전 세계에서 별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또 다른 것도 많죠. 예. 우크라이나 155mm 포탄을 우회 지원했죠. 미국이 지원하고 미국 쪽의 재고를 우리가 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국가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의 K 무기가 급속 중무장하는 러시아를 겨냥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4월 달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핵 협의 그룹 설립이 합의됩니다. 뉴클리어 컨설팅 그룹 NCG가. 핵심 개념은 뭐냐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비핵 전력이 유사시에 공동 작전한다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작년에 24년에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핵 비핵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NCC, Nuclear Conventional Coupling이라고 부릅니다. 이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기초를 해서 그로부터 한 4개월 후에 8월 달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가 열리죠.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여서 그래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미국 정상 그리고 일본 정상이 이 통일 한반도라는 발언을 합니다. 거기 그 공동 성명에 보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Re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라는 구절이 들어가는데 이게 미국 정상으로서도 처음이고 또 일본 정상으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부활시켰죠. 되도 않게 그 문재인이가 천연가스를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그리고 중국과 전력망 파워그리드를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원전 산업이 부활되는데 한미 원전 동맹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팀 코러스, 코리아 US, 웨스팅하우스와 빅딜이 쳐집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 빅딜 쳐졌을 때가 이제 올해 초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참 탄핵에 몰려 있을 때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탄핵에 몰려 있지 않았더라면 그 1월에서 3월 사이에 쳐지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을 관철했을 것이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네. 또 뿐만이 아니죠. 한미 동맹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진화시키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아세안 회의에 갔나?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대량 희생이 발생을 하면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근데 이 발언 했을 때 그 회의장에 러시아 외무장관과 중국 그 외교부장이 나와 있던 자리예요. 대놓고서 그냥 대패질해 버렸다고요. 이렇게 이제 아주 그 한미 동맹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시킨 주역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제 감옥에 넣는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 한미 동맹을 진화 발전시키는 대통령은 감옥에 가는 거야? 저 나라는? 그리고 이 리짜이밍과 더불당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냐면 중국 영향력이 기세등등한 이 땅에서 감히 한미 동맹을 진화 발전시켜? 이렇게 댕댕거린다고 미국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조중동과 국힘이 윤 대통령이 신냉전에 적극 기여한 거거든요. 신냉전에 이걸 우리 나름대로 적극 기여해야 된다. 우리가 뭐 총 들고 싸우자가 아니라 이 전체 구도에 적극 기여해야 된다. 우리 운명이 그렇다. 이 이야기를 지금 조중동이나 국힘이 전혀 안 하잖아요. 아닥을 하잖아요. 박쥐잖아. 안미경중. 미국과 중국 사이 결국 훈훈해질 거야. 우리는 거기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앞에 설칠 거 있겠어요? 성렬이가 설친 거지. 우리는 좀 더 슬기로운 사람들이야. 바르게 살자. 슬기롭게 살자. 이게 박쥐죠. 박쥐의 모토예요. 이게 지금 조중동 국힘의 그 기본 틀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국힘 의원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윤상현, 나경원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윤석열의 이 행보가 이 의미라는 걸 잘 알아요. 특히 윤상현 의원 잘 알죠. 외교통상 쪽에서 쭉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종중 간첩하고 안미경중 박쥐들의 땅이에요. 우리는 유배된 존재죠. 우리 땅에서 유배된, 우리 운명을 감지했기 때문에 유배된 존재. 예, 우리 신세가 좀 바뀌겠죠. 예. 리짜민과 더불당은 지금 무엇이 오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제 미국 또 트럼프 둘 다 이제 같은 건데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이 4스텝 스타일이 지금 보이거든요. 일단 해당 과제가 만약에 러시아다.
그리고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또 러시아가 중국 식민지로 전락할 경우 죽여버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유럽이 중무장하는 거다. 그게 해당 과제다. 라고 전제를 하면 첫 스텝은 뭐냐면 전혀 엉뚱한 연막 작전, 전혀 엉뚱한 착시 유도를 합니다. 이 대선 전국 때 트럼프 물론 표를 벌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제가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대선 전국에서. 우크라 전쟁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젤렌스키가 전쟁을 자초한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했다고요. 연막 작전이고 착시 유도예요. 이란 폭격할 때도요. 폭격 전전날인가? 이란과 얘기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때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연막 작전 착시 유도에 굉장히 능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스타일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가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승부수는 어디다 걸어버렸냐면 연관이 돼 있는 거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지정학적 장악력이 작동해 온 곳을 중동으로 보는 것이 에너지. 거기가 급소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동 에너지로부터 미국은 독립되어 있으니까 쿨하게 다룰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학살 테러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이 불꽃을 그냥 살려가지고 트럼프 된 다음에 이스라엘 시켜서 이란을 계속 정밀 폭격한 다음에 드디어는 6월 중순에 이란을 폭격해버리고 중동을 바로 정돈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건 이제 유럽한테 보여주는 거지. 야, 우리가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에너지 질서를 우리가 굳건히 지켜. 우리 역할 하니까 너희도 돈 써, 임마. 그래서 그로부터 한 열흘 지나가지고 6.25 날, 6.25 75주년 기념이 되는 날에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GDP 5%를 쓰기로 한다고요. 이게 이제 해당 과제가 바로 정돈된 거예요. 이거는 반찌가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일단 러시아 보고는 야 우리가 GDP 5% 쓰면 너희 전체 GDP의 50%야 임마. 너 지금 중국이랑 깐부 먹어가지고 너 중국 시다바리 하다간 뒤져. 그런 메시지 이게. 그 다음엔 중국한테는 야 GDP 5% 써서 5% 쓰면 1년에 1조 달러 이상 써. 우리가 미국보다 더 써. 근데 우리는 미국처럼 무슨 희한한 거 안 만들어. 우리는 진짜 근육 그 자체야. 우리 대한민국 모델처럼 군비 강화할 거야. 여차하면 우리가 그냥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줘. 동아시아 쪽. 너도 임마 함부로 날뛰지 마.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양쪽에 무지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띄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해당 과제라고요. 이 해당 과제 딱 정돈되고 나니까 그 다음 말 딱 바꿔. 트럼프. 푸틴 너는 꼬라지. 아유 싸가지 없어. 마음에 안 들어요. I'm not happy with Putin at all. 뭐 그런 식으로 말했죠. 엊그저께. 그리고 나서 우크라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 적극 지원 모드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미국의 스타일이야. 트럼프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연관 영역부터 바로 그러니까 뒤부터 포위를 하는 거예요. 뒤부터. 이때 연관 영역은 뭐였냐면 유럽 같으면 중동이었어요. 거기부터 딱 정돈을 해놓고 그리고 그 정돈이 진행될 때까지는 연막을 쳐. 뭐 대화로 풀어야죠. 젤렌스키 양보해야 된다니까. 젤렌스키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잘난 체해? 지금 그 우크라 사람들 지금 다 도망갔고 말이야. 전쟁을 계속할 능력도 없구만 말이지. 그래가지고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젤렌스키랑 논쟁 벌였잖아. 올해 봄에, 이른 봄에. 연막이죠. 착시 유도죠. 그래 놓고 중동부터 배후부터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연관 영역을. 그 다음엔 해당 영역을 정리를 해. GDP 5%. 그리고 나서 딱 말 바꿔. 이걸 만약에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기 당선됐을 때 뭐 합법적 선거였어요. 리짜이밍이 당선됐네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백악관에서. 합법적 프로세스라 그랬다. 부정선거 얘기 안 했어요. 연막 착시죠. 뭐 리짜이밍과 거래하지 뭐. 거기 뭐 우리랑 저기 80년 된 그런 인연이야. 뭐 어떻게 가겠어? 그 다음엔 연관 영역을 정돈한다고요. 한반도의 배후는 중국이야. 그리고 중국을 고립화하는 거는 중동, 유럽, 러시아야. 러시아는 이제 포스트 푸틴 체제가 들어와야 되고 그게 친서방으로 안정화돼야 돼. 그게 연관 영역이에요. 러시아의 포스트 푸틴 체제, 친서방 포스트 푸틴 체제가. 그거 끝나고 나면 한반도에 써요. 그게 해당 과제야. 저는 리짜이밍을 치기보다 먼저
북한을 중국 영향권 바깥으로 뽑아내는 걸 먼저 할 것 같아요. 이걸 선언적으로 하든지 혹은 실제적 급변 사태가 있든지. 리짜이밍 더블당은요, 기생충들이에요. 분단이란 조건에 기생하는 거고 중국의 위세에 기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승부처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참 속이 다른데 큰 게임을 보고 글로벌 게임을 보는 관점에서는 저건 승부처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내부 정치는 바깥을 먼저 때린다. 지금 보세요. 유럽을 GDP 5%까지 이끌어낼 때 그걸 승부처라고 본 거거든. 전체 상황을 중동부터 정리해서 크게 딱 좁혀잖아. 만약에 그러한 빅게임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딱 보고 있으면 리짜이밍 더블당이 지금 한국의 내정을 아작을 내고 있는 건 승부처가 아닌 거예요. 그건 미국이 손거다 붙이고 일일이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큰 걸 보고 있을 거라고요. 큰 거 뭐냐? 포스트 푸틴 체제. 친서방 포스트 푸틴 체제. 그거가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중국에 초집중하게 되는데 중국에 초집중하려면은 한반도부터 손봐야 돼. 근데 한반도 손보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내가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북한을 조져야 돼.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원칙을 못 박든지 선언적이든 상징적이든 혹은 북한을 공작을 해가지고 체제 매각을 시키든지 고종을 제2의 고종을 만들든지 평양 집단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바로 리짜이밍 더블당은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하루살이 목숨 되죠. 그런 식으로 조여 들어올 거라고요. 제가 오늘 좀 천기누설 좀 합니다. 푸틴이 발작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상태로 온 푸틴이 죽을 자리에 몰린 거야. 정말 몰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전히 반인류 범죄로 지금 갔거든. 북한 끌어들였을 뿐이 아니라 요새 타겟이요. 학교, 병원, 아파트를 집중 타겟하는데 미국에서 요격 시스템을 이제 옛날처럼 많이 주질 않아가지고 지금 다시 준다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디펜스를 위해서 방어형 무기, 요격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가 쏘는 드론이나 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에 100발 쏘면은 25발 정도가 들어와요. 옛날에는 한 3발에서 5발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3에서 5%. 지금은 20에서 25%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어디 떨어지고 있냐? 학교, 병원, 아파트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반인류 범죄거든. 반인류 범죄입니다. 그래서 발작을 하고 있다고요. 전쟁에서 발작할 뿐만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 오전, 엊그제 오전에 교통부 장관 로만 스트로보이를 전 크루스크 지사예요. 크루스크가 우크라이나가 먹은 땅이잖아요. 러시아 본토 중에. 그걸 해임을 했다고 교통부 장관을. 오전에 해임했는데 오후에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저는 푸틴 퇴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푸틴이 이 전쟁에 너무 많은 걸 배팅했어요. 지금 100만 명이에요. 러시아 쪽 사상자만. 그리고 지금 매일 사상자가 약 3천에서 5천 명이에요. 그게 넘어요. 매일. 그러니까 푸틴이 그러니까 몰릴 대로 몰린 거지. 푸틴은 어떻게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아서. 그래서 푸틴 퇴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포스트 푸틴은 친서방이 될 거다. 물론 포스트 푸틴도 KGB 그 커넥션에서 나올 텐데 친서방이 될 거다. 왜냐? 유럽 국방비 GDP 5%.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야, 유럽이 GDP 5%, 연 1조 달러를 국방비에서 저거 어떻게 해보냐. 우리가 중국을 상전으로 모시고 저거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살 길 없어. 중국은 깔아앉고 있어. 중국은 침몰 중이야. 거기다가 러시아란 나라가 뾰토르 대제가 그게 피터거든요. 빼테르부르크예요. 피터가 빼테르라고요. 그 빼테르부르크 가보시면 그 지중해와 유럽의 2000년 동안의 훌륭한 건물은 다 레플리카로 지어놨잖아. 딱 보는 순간 저 한번 가봤는데 빼테르부르크 딱 보는 순간 야 정말 서방이 되지 못해서 GR 발광을 하는 그 마인드구나. 그렇게 보면은 볼셰비키 공산혁명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방보다 더 엄청난 현대 문명을 단번에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야망이었다고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공산체제를 통해서, 계획경제를 통해서, 전체주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깔려 있어요, 저기가. 그리고 러시아는 우랄산맥 서쪽이 러시아의 본체인데 우랄산맥 서쪽은 그건 유럽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배팅을 하자면 오늘 뭐 청기누설인지 무슨 뭐 혼자서 뭐 막 겁없이 막 예언을 하는 건데 푸틴 퇴출될 거다. 그리고 포스트 푸틴은 친서방이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미국의 수순은 어디냐. 중국에 초집중하게 되는데 한국 바로 정도는 혹은 한반도 바로 정도니 대중 신냉전의 주춧돌이에요. 근데 한국은 바로 정돈할 필요가 없어. 한반도를 바로 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저보고 배팅하라 그러면 한국 내에서 어떤 종류의 미국이 움직임을 하는 거는 최소화될 거고 오히려 초점은 북한에 맞춰질 거다. 바로 뒤를 때려버릴 거다. 더 근원을 때릴 거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사이에 북한이 중국 영향권이 아니다. 80년 동안 인정해왔던 북한은 소련 또 중국의 영향권이다라는 그걸 뒤집는 상징적 선언적 사건이 있든지 혹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든지 그리고 나서 그것에 바탕을 해서 한국의 정리는 자연적인 결과로서 그냥 후속 결과로서 그냥 정리될 거다. 예. 그러니까 결국 푸틴 다음은 한반도예요. 그리고 한반도의 1차는 오히려 초점 북한이지만 그것이 직결돼서 들어오는 게 리짜밍 더블당이니까 푸틴 다음은 리짜밍 더블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